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시조를 쓰고 있는 시인 서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시, 그게 비해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어를 많이 골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를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모은 시어를 오히려 버려야 된다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운문이 지향하는 함축과 정제, 긴장미 이런 게 현대 시조에는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시어를 고르는 또 시어를 막 축약하고 하는 또 시상을 압축하는 그런 긴장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보다 저는 시조로서는 어떤 그런 묘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현대 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 사업,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지역의 도서관, 서점 등의 작가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 도계인에서는 올해 이 사업의 상주작가로 선정되신 서숙희 시인과 함께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학활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인상이 온화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그 해맑은 소녀의 느낌?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도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괜히 저까지 마음이 정화되는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과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제가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진심으로 드린 네,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시인이신데 그럼 어떤 시를 쓰세요? 저는 정형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형시는 시조라고 하죠. 시조. 예, 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조 하면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고시조를 떠올리시죠? 뭐 이 몸이 죽고 네, 주고 네, 100번 네. 고쳐주고 이제 이런 것만 떠올라서 굉장히 좀 지루하고 오, 너무 재미없다. 옛날 얘기 막 공부하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거 쓰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는 고시조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현대 시조죠. 고시조는 주로 이제 주제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충이나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 또 뭐 자연을 노래하는 주로 이런 거였는데 현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매우 다양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감각이나 이런 걸 다 담아서 어떤 주제든 담을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자유시처럼 무한히 자유로운 형식이 아니고 그 형식이 어떤 틀이 좀 있다는 그런 겁니다. 형식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시조의 형식은 3-4, 3-4, 3-4, 3-4, 3-5, 4-3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된 우리 그 고유의 시인데 지금 이 현대 시조는 우리가 현대 뭐 외래어도 많이 쓰고 하니까 외래어 중에 5글자도 있고 뭐 이러니까 꼭 3글자, 4글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음보라고 합니다. 그 마디가 4마디를 규칙적으로 지켜야 되고 또 마지막 종장에 가서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보는 5자에서 한 7자, 8자 정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써보면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 자체가 다 거기에 우리 호흡에 맞게 3글자 내지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대 시조를 쓰고 계시는 작가님 그리고 이거를 자주 찾아 읽으시는 독자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인가요? 어느 정도 있죠, 당연히. 시인은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되고 시조 인구는 시조를 또 좋아하고 같이 또 감상도 하고 또 시조를 또 습작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 시조단에서는 한 20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문인협회도 시조 본과가 따로 있습니다. 또 한국작가회의에도 시조 본과가 있고요. 지금이 시조단에서는 시조의 전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좋은 시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좋은 시조집을 한번 보시면 우리 시조가 이렇게까지 참 다양한 이런 시적 에스프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신춘문예나 또 문예지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20명 가까이 신인이 탄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숙희 작가님을 보고 나도 시조 한번 읽어봐야겠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생겼네요. 그럼 좋죠. 예, 더 이제 인기가 많아지겠습니다. 예. 시조 분야가. 저희가 지금 이거 서점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서점에서 상주 작가로 네.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학기반시설 상주 작가 지원 사업 올해 선정이 되셨습니다.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작가님이 직접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주 작가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이제 문광부에서 이걸 지원해주고요. 그 주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기반 시설에서 그리고 문학 기반 시설은 도서관, 그 문학관, 서점 이런 데가 문학 기반 시설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작가가 상주하면서 지역민들하고 문학을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하고 문학을 매개로 해가지고 책을 더 많이 읽고 어떤 문학을 같이 향유하자. 그 문학 일종의 문학 소비 운동을 좀 진작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책이 너무 많으니까 책을 뭔가 좀 고르긴 골라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골라야 할지도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서관이나 서점에 작가님이 계시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책도 같이 골라주시고 이러면은 훨씬 재미있게 네. 책도 좀 골라보고 읽는 재미도 더 생기겠다 네. 싶어요. 네. 그럼 이거 선정 과정도 나름 좀 이렇게 까다롭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작가님이 선정이 되셨나요? 저는 여기다가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을 인터넷으로 지원을 합니다. 해서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문단에 또 정식으로 등단을 했고 또 자기 장르의 책을 한 권 이상 낸 작가가 이제 조건이 되죠. 거기서 저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봐가지고 경쟁이라면 경쟁을 뚫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상주 작가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제 막 이제 시작을 예. 하셨는데, 예. 그럼 여기서 뭐 특별한 또 프로그램들을 고심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실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세요? 책방에 오는 분들한테 제가 책을 권해드리고 이제 맞춤형 책이랄까요? 그런 이제 독서 취향에 맞게 제가 책을 이제 골라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이름을 수수수라고 했어요. 수수수. 네, 재밌죠? 네. 수요일에는 수북에서 수키와 함께. 와. 제 이름이 서수키입니다. 예. 발음대로 하면 수키죠. 그래서 그러네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책을 권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요즘 어떤 독서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그분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전에 이제 현대시조의 맛과 멋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 1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현대시조의 창작 기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역에서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작가의 책을 좀 많이 읽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좋은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책을 읽고 우리가 지역 작가를 초대해서 같이 뭐 책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또 뭐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서수키의 초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책과 문학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기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기대했던 바대로 어떤 그게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좋았나요?
제 자랑 같지만 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 기대 이상이다. 왜냐하면 시조 이 창작 강의도 처음에 8명으로 여기 장소가 그리 넓지 않아서, 그리고 또 약간 좀 소규모 그룹이어야 조금 깊이 있는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8명으로 했는데 하도 신청이 많아가지고 10명으로 했는데 10명 그 마감하고도 계속 전화 와가지고 다음에 2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지역작가 초대도 우리가 한 10명 내외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자 이랬는데 네. 지난 첫 번째는 우리 김도일 작가를 했는데 그 20명 가까이 왔어요. 와. 그래서 여기 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시조를 배우는 분들 이야기가 시조에서 참 새롭게 참 알았다. 평소 또 이제 시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었는데 어떤 기회가 적었는데 이렇게 와서 배우고 또 시조를 또 같이 감상하니까 참 이게 시조 문학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그걸 또 좀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시조를 쓰는 전문 창작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았네요. 저하고 모르겠어 모르겠어를 그래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떡하죠? 지금 대단한 어떤 그런 지혜를 지식이 사람한테 가져가는 그 한마디 고추장자리 앉아 쉬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뭐 동창이 밝았느냐 너버질이 우지진다 이런 시조 읽다가 지금 현대 시조를 배우니까 새롭고 참신하고 기분도 좋고 또 시조에 대해서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제 잘 안 알려지고 또 이렇게 참신한 시조들을 선생님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런 시조를 읽는 재미가 되게 좋았습니다. 서수기 스님은 원체 유명하신 분이고 또 강의도 잘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니까 마음에 너무 들고 기분도 좋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니까 더 즐겁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해주셔서 수업하는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시조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오신 선생님들하고의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문학 소녀셨을 것 같아요. 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문학 소녀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는 30이 넘어서 썼어요. 제가 34살에 등단을 했거든요. 사실은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소설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었고 또 그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부터 제가 문예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뭐 영일 군 대회, 도 대회 나가서도 장원도 하고 했는데 오. 그때는 시를 쓰는 게 아니고 다 예. 산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문학 행사에 갔다가 네. 저희 초등학교 때 문예반 지도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머나. 네, 수십 년 후에. 예. 그래 그 선생님이 너 아직도 글을 쓰고 있느냐? 저는 안 쓰고 있는데 소설을 쓰고 싶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소설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 세계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계보 이런 것도 있고 참 힘들다. 그러니까 시조를 써봐라. 선생님 그때 시조로 이제 그때 우리 문예반 지도할 때는 아무 시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조를 쓰셨나 봐요. 그래 시조 시인이 되시고 책도 내시고 해가지고 이제 시조를 써보라고 하셨는데 시조를 지금 왜 시조를 쓰지? 지금 이 시대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하시면서 이제 책을 몇 권 시조 전문지를 문예지를 몇 권 주시고 하시길래 제가 그걸 보고 저 뭐 혼자 어떻게 공부했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와. 신춘문예에 예. 첫 해에 냈는데 첫 해에 동시에 부산일보 매일신문 같은 해에 이관왕이 됐어요. 와. 저 경향신문에 그때 보면 이관왕의 영예 이름수 제가 또 그때 실렸었어요. 오,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늘 이제 가슴 속에는 소설이 또 있었으니까 어느 이제 지방 일간지에 이제 소설을 신춘문예에 냈는데 떨어졌는데요. 제가 최종심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그 작품을 월간문학이라는 그 문예지가 있거든요. 한국 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데 거기에다 냈습니다. 거기 내가지고 이제 신인상의 소설이 당선돼가지고 명색이 소설가라는 이름은 얻었는데 단편을 지금까지는 6편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시조와 그 시와 그러니까 소설을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한 장르에 깊이 며칠 동안 그 장르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쉽게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지금은 시조 쓰는 데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설가 겸 이제 네. 시조 시인이신 네. 거네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등단하신 이후로는 쭉 이렇게 시조 집필을 해 오신 거예요? 네. 쉼 없이? 네, 시조집이 7월 말 정도 되면 또 6번째 시집이 나오는데요. 시조집이 나오는데요. 아, 그럼 이미 5권의 권? 시집이 네, 나왔고 네. 진짜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 글을 매일 쓰세요? 매일 쓰지는 않지만 매일 쓰는 자세로 있죠. 구상은 매일 하시고 늘 이제 어떤 사물을 본다, 어떤 뭐 현상을 본다. 어제 뭐 피어 있지 않던 꽃이 오늘 피었다 하면 그걸 이제 저게 어떻게 시가 될까? 시와 연결해서 보죠. 그래서 이제 시를 매일 쓰면 뭐 하루에 한 편씩 쓰면 한 달에 30편이나 쓰게요. 제가 1년에 발표했는 작품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15편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늘 글을 쓰는 자세로 살고 있고 늘 또 책을 또 읽고 가까이 하고 있고 늘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일상에서 시를 생각하시는군요. 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영감을 얻어볼까?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네. 어떻게 하면 영감을 찾고 계신가요? 저게 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뭐 카메라 불빛, 카메라 적어도 어떻게 시가 될 수 있을까? 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떤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 시상작 하시는 분들이 시를 어디서 또 시상을 가져오느냐, 시의 발상이 어디냐고 하는데, 주변에 다 시가 있다. 모든 곳에 다 시가 있다.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비유적인데,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시를 보는 눈이 있으면 다 모든 것은 다 시가 되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써오신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 내 자식 같고 귀하고 그러시겠지만 특히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작품은 어떤 건가요? 제가 4년 전에 2020년도에 네. 그 중앙일보 시조대상을 받은 작품 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저는 또 특별히 또 애착이 가고 또 독자들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 신문에 실리다 보니까 운 좋게 또 드라마에서도 그게 인용이 되고 해서 주연 배우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낭송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역시 이 방송의 힘이 무섭구나. 그냥 신문에 났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뭐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데 올렸더라고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작품에 특히 또 애착이 가고 저희들 대표작이라고 네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시 접해보시고 현대시조의 매력 눈 뜨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원룸시대라는 작품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 JTBC 뉴스룸에 네. 마무리를 할 때 앵커 브리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네. 앵커 브리핑에서 무려 2번이나 네. 인용이 된 네.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네, 하셔서 네, 네. 공감하시고 네. 제가 한번 잠깐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룸 시대라는 작품이고요. 뉴스룸에서 인용이 됐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력 써쓰기가 특기가 된 이력 위로 그나마의 스펙은 스팸으로 쌓이고 눈붉은 불면의 밤은 무겁고도 더디다. 제가 처음에 그 시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되게 예스러운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 아닌가요? 하던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로 읽으면서도 참 요즘 시대의 그 취업 준비생들의 애환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이 됐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깊이 공감을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쓰신 작품이에요? 이 주변에 양덕, 장성동
주변에 보면 그게 원룸이 굉장히 원룸이 좀 많죠. 많아요. 예. 지나다니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찌들은 모습으로 검은 비닐봉지에 뭐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공터 같은 데 아무데나 탁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 뭐 생활이 어떨까 제가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그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뭐 취업난이라든가 꿈을 펼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써봤는데 시대적 어떤 상황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뉴스에 이렇게 인용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가 그 뉴스에 그렇게 인용이 될 때 알고 계셨어요, 혹시? 저는 뉴스는 이제 신문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이게 뉴스를 이제 이렇게 간단한 뉴스만 보고 좀 안 보는 편인데 네. 주변에 지인들이 전화가 막 오는 게 지금 나왔다고. 그날. 네네. 그날 막 나와가지고 뭐 캡처해주고 막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얼떨떨 하셨을 것 같아요. 얼떨떨했죠. 그래서 3년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럴 리가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빈 같은 경우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네.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 미리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용을 하겠다고. 네네, 인용을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미리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눈을 반짝 뜨고 봤죠. 미리 딱 대기하고 네네. 보셨고 뉴스는 주변 지인들께 예, 예, 이야기를 예. 듣고 예. 알았습니다. 아셨군요. 예, 예. 그 이후로 또 인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작품 좋다고. 제 시집이 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빈도 나오고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6번째 시집이 나오는데 네. 그 시집의 표제작이 빈입니다. 그렇군요. 빈으로 했어요. 많이 좀 시집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집 팔린다는 게 꼭 제가 뭐 시집을 팔았으면 인세를 많이 받겠다 그런 뜻보다도 제 시가 많은 분들한테 독자들한테 읽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네. 짧게 소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떤 작품들을 담고 있나요? 이번 작품집에는? 전체로 딱 그 한 주제에 의해서 쓰지는 않았고요. 챕터별로 이제 5부, 5부까지 되어 있는데 챕터별로 이제 어느 한 챕터는 이제 우리 현실을 이제 반영한 거, 시대적인 뭐 아픔이라든지 뭐 상처 이런 거를 조금 현실 반영을 좀 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어떤 내면 세계의 어떤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뭐 결핍이라든가 또 뭐 아픔이라든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정서 이런 걸 좀 담은 것도 있고 또 한 부에는 또 우리가 지금 지구 환경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게 어떤 화두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제일 큰 숙제죠. 예, 그런 것도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네. 표제작이자 그 작품집의 제목이 빈? 네.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가난할 빈도 되고 뭐 우리말로 하면 비어 있다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자로 빛날 빈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네요.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뭐 비어 있다, 뭐 가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써놨는데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올리는데 보니까 임의대로 그냥 갈로해서 가난할 빈자로 써놨더라고요. 저는 꼭 가난하다는 것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을 좀 담았어요. 그리고 또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거든요. 네. 빈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저녁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빈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원빈도 있고 현빈도 있고 뭐 김우빈도 있고 네. 뭐 그런 거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내 자녀의 이름이 될 네, 수도 빈도 있고 요새 친구의 빈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요.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중의적인 네.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 또 해석을 네, 여러 가지로 네. 또 해볼 수 있는 네. 작품이겠네요. 언제 네. 나오죠? 7월 말 정도 되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가져주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점에 오시는 분들께 책을 늘 정성껏 골라주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 네. 누구나 이거는 좀 재밌게
편하게 문학과 친해질 수 있다 네. 싶은 책 좀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가볍게 들어가자면 문학은 아니겠죠. 문학은 아니지만은 어떤 산문집인데요. 최근에 많은 그 인기가 있습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패드릭 브릭리라는 미국의 작가가 아니에요. 전문 작가가 아닌데 그분이 썼는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자기 형이 20대인 형을 이제 잃었어요. 자기도 20대에서 형을 아주 잘 따르고 뭐 우상처럼 그렇게 했는 형이 갑자기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 고요하고 조용하고 좀 어두운 공간에서 내가 고요히 서 있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들어간 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관의 경비원인데요. 그 미술관이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예술품을 자기 나름의 그 감상의 눈으로 그것도 예술품을 감상하고 또 거기 오는 많은 관람객, 다양한 관람객을 통해서 또 같은 제복을 입었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점차로 그 상실감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마음의 큰 위로를 얻는 그런 따뜻한 산문집이고요. 그다음에 또 소설로는 저는 참 소설을 좋아합니다. 네. 소설로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라고 튀르키예 작가 오르한 파묵 작가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죠. 그 작가가 쓴 순수박물관이라는 그 소설집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2006년에 나왔는데 한 남자가 단 44일 만났던 여자에 대한 처절하고도 어떤 집요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 오랫동안 좋은 그런 소설을 읽고 나면 며칠 동안 밥도 먹기 싫고 잔상이 너무 오래가죠. 일하기 싫을 정도가 있어요. 그런 그 감동을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이 특이한 게요. 순수 박물관이잖아요, 제목이. 근데 이 오르한 파묵이 이 소설을 처음에 쓰면서 이스탄불에다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모든 그 추억이 담긴 이렇게 주인공의 추억이 담긴 사물들 이런 걸 전부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대로 재현을 해놨거든요. 저는 혹시 터키에 가실 분은 이스탄불에 가실 분은 그 순수 박물관에 한번 가시면 좋겠다. 그럼 가시기 전에 책을 읽고 가시면 좋겠다. 또 책을 사면 그 뒤에 순수박물관 입장권이 붙어 있어요. 그걸 찢어서 가면 입장료도 안 내도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시집도 하나 소개해 시를 주시죠. 빼뜨릴 수 없겠죠. 요즘 핫한 그 젊은 시인입니다. 고명재 시인이 쓴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이런 시집인데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히려 시하고 좀 거리가 더 생겨버리는 그런 좀 일도 있는데 이 작품은 읽고 나면 시인의 참 맑고 순수한 그런 그 마음 겸손한 그런 마음이 아주 따뜻하게 우리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시조집도 저는 또 권해드려야 되겠죠. 다른 시조집도 많습니다만 아주 따끈따끈한 시조집을 원하시면 제가 곧 나오는 제 시집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서숙희 작가님을 만나 뵙고 그 빈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시조에 대해서도 아마 새롭게 눈 뜨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계실 걸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하실 건가요? 아이고 당연하죠. 이제 작가라는 게 사실 시인이나 이런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어떤 직위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포항시장 이런 사람도 임기가 끝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시인이나 이런 작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시인은 언제까지나 시인입니다. 한 번 소설가는 죽을 때까지 소설입니다. 그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이 단 한 편을 썼더라도 소설가입니다. 그만큼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라는 이름이 무거운 겁니다. 그걸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좋은 작품을 평생토록 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숙희 작가님의 꿈 들어보겠습니다.
꿈이 제가 시인이니까 좋은 시를 쓰는 거죠. 더 좋은 시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분들하고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더 많은 분들하고 더 어떤 시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인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하면서 제 시를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점에는 지금 12월까지 상주 네, 작가로 네. 계시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12월 되기 전에 네. 이곳에 방문하셔서 네. 서숙희 작가님과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네, 네. 책도 네, 한번 네. 추천 받으시고 네,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시조 그리고 문화, 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문학과 책, 이제는 이제 멀지 않게 나도 책 좀 읽는다라는 이야기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